누구나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걸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지효도님의 신청곡 최유리의 노력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뭐라도 잘해보겠어. 그런 맘으로 하루를 시작해. 우리가 지나온 그 어제는 다 나의 노력이란 걸 물어보지 않아도 돼. 난 내 눈으로 분명 말했지. 난 내 일만을 보며 사는 걱정 많은 사람. 난 조금 지쳐온 알고든 나는 너의 작은 위로면 됐고. 잃어버린 어제 또 오늘은 참 좋겠어. 괜히 그럼 또 괜찮아. 그런데 난 또 이런 고된 날엔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그런 내 자그마한 마음이면 돼. 참 좋겠어. 괜히 그럼 또 괜찮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걸의 세인, 정혜, 현수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오소에서는 쓰떡걸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넣어 보고요. 2부 쓰떡걸의 미완성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에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모바일 한국 라디오 어플에서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거나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서공동체 FM이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낮 12시 개국 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송국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청취자가 아니라 직접 방송을 하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이어온 2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으니 앞으로 30년, 40년도 갈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 자원활동가들,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8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니 그날 방송국에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20주년 맞이 후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해 주셔서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개국 20주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우소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드디어 쓰떡거래의 첫 청취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은 소중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닉네임 지호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쓰떡을 여러분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쉬는 날이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야구 직관을 가곤 하는데요. 흔히 취미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활동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활동을 한 가지씩 가지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업과는 담을 쌓았고 지금의 직업도 수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괜히 뭐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사실 야구 직관은 오래된 취미는 아니에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내향인이지만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함께 화내고 웃고 떠들며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상황에 던져지면 소속감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고 잡생각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취미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취미인지, 없다면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취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서 스터걸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겨주셨네요. 스터걸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고된 날 취미라는 작은 위로로 괜히 또 괜찮아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박현수 화이팅! 지효도님 이렇게 정성 담긴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반가운 사연이네요. 저도 스트레스를 풀러 직관을 가곤 하는데요. 사연자분이 보내주셨던 맥락에서 저도 야구나 축구 직관을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직관도 직관이지만 직관하러 가는 길을 좋아하는데 자아가 너무 비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단에 승리의 기운을 주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효 등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직관 가는 길에 보이는 쓰레기를 다 주워요. 그냥 할 수 있는 선행은 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구단에 행운을 전달하자 하는 마음으로요. 너무 선하고 귀여운 노력파 승려인데요. 그리고 직관 말고도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잠을 자는 것 같고 그 정도까지의 스트레스가 아니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날 데려다 놓는 것 같은데 뭐 산책을 간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카페를 가서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뭔가 환기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에 가요. 세인 씨와 현수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장소 바꾸기. 전 스트레스 받으면 세상 모든 게 괜찮아져서 자리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그냥 절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확실히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장소가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이나 미술관, 서점 같은 그런 활력 있지만 적당히 조용한 곳이요. 그곳의 냄새나 분위기 같은 게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그런 장소들에 있으면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현수 씨는 어때요? 저는 스트레스를 막 해소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 상태를 점검하는 것 같아요. 저만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잠을 7시간 이상 잤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났는지, 운동을 언제 했는지, 집은 깨끗한지 이런 질문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장났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빼먹은 것들을 하는 거죠. 요즘 운동 안 한 지가 꽤 됐다 하면 나가서 뛰고 와요. 그러면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달리기에서 오는 기분 좋은 플러스 내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냈네 하는 그 자존감까지 해서 결국 기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스트레스 점검법 괜찮은데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체크해봐야겠어요. 현수 씨는 뭔가 스트레스를 회피하기보다는 분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도피성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게 해결이 돼야 스트레스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세인 씨는요? 저는 일단 현실에서 먼저 회피를 하고 그 다음이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스트레스 풀 때 현실적인 걸 안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보는 영화도 뭐 공포, 판타지, 트와일라이트, 마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동떨어진 걸 봐요. 세상에서 잠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랄까? 공포 영화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게 1순위잖아요. 살아있는 게 가장 큰 해피엔딩이니까.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내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비가 칼 들고 쫓아오지도 않는데 뭐 지금 이 일은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 저는 세인 씨와 완전 반대의 성향이에요. 신기하네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가 예민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음악이나 액션 영화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자극으로 느껴져서 자극받지 않는 곳에 절 데려다 놓으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회피를 하고 나면 기분이 다시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진 채로 집에 와서 필사를 해요. 제가 필사를 하는 상황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엄청 있거나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책으로 풀고 싶던가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필사 노트를 쫙 읽어보면서 아, 맞다. 이때도 이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는 대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땐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랑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많이 걷고 써요. 정혜 씨처럼.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랑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쓰는데 힘들 때 썼던 일기를 나중에 보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완전 타자화된 느낌? 이런 나도 있었지.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뎌왔구나 하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나에게 배우는 것들도 많고요. 저희 셋 다 뭔가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네요. 특히 일기. 내 문제를 다룰 땐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될 때가 많아서 날 타자화해서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일기가 진짜 효과적이긴 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쓰고 보는 거. 그나저나 현수 씨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고 했는데 그럼 일기가 현수 씨의 취미겠네요. 사연자분이 저희 취미도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취미 얘기도 해볼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누가 저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취미는 뭔가 본업 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느낌인데 제가 작곡이나 글쓰기 같은 걸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현수는 취미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당혹스럽단 말이죠. 본업이 아닐 뿐이지 저는 이걸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라고 할 만한 건 진짜 뻔하게 음악 듣기? 이런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음악은 모두가 듣는 건데. 현수 씨, 아니에요. 저는 음악 그렇게 안 사랑해요. 기분 좋을 때밖에 안 듣거든요. 맞아요. 저도 음악을 사랑하지만 취미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현수 씨랑 반대로 취미의 문턱이 낮아서 취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뭘 얘기할지 엄청 설레요. 수영하면서 물살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도 그리고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식물도 키우고 요리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지 않을까요? 세인 씨는요? 전 사실 뭔가 이제까지 취미가 많이 없이 살아와가지고 최근에야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영화관이나 미술관 가기, 책 읽기 이런 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현수 씨가 말한 것처럼 다들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기준 낮춰드릴게요. 저는 영화 취미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에게 영화는 그냥 가끔의 오락이에요. 정말요? 원래 자기가 뭘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줄 아나 봐요. 취미는 그런 거 아닐까요? 무언가를 할 때 진짜 순수한 행복을 느끼는 거? 사실 본업은 일을 할 때 행복을 느껴도 어쨌든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미를 할 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돈과 시간을 쓰죠. 전 그런 순수한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복 때문에 취미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똑같이 책을 읽어도 그게 본업이 되거나 해야 할 일이 되면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 모먼트를 딱 끄면 다시 취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끄고 켜고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럼 취미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걸까요? 똑같은 활동을 똑같은 레벨로 한다고 해도 즐기지 못하면 취미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현수 씨가 아까 취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던 그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맞아요. 취미라고 하기엔 제가 마냥 즐기지도 못했고 너무 비장했죠. 저한테 음악은 제 영혼을 구성하는 것들인데 취미라고 하면 그냥 귀여운 도토리 주머니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토리 주머니. 근데 그 도토리 주머니가 제 삶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해요.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저도요. 전 취미가 제 자아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요새 제 새로 생긴 취미는 자연 관찰이에요. 막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대한 자연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정원에 핀 진달래 보기, 장미 보기,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긴 꽃이 데이지 꽃이라는 거 알기. 뭐 이 정도예요. 지금까지 제 취미들이 너무 실내용 취미들이라 밖에 나가서 광합성 좀 하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운동은 절대 제 취미가 안 되더라고요. 운동은 그냥 저한테 살기 위해 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더라고요. 세인 씨, 춤추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춤추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춤도 운동인가요? 애플워치 운동에 댄스 있으니까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저 운동 좋아했네요. 저 엉덩이. 아, 저 엉덩이 흔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엉덩이 흔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 제 친구 감자소녀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 번만 해도 취미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취미라고 하려면 내가 꾸준히 혹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좋으면 이게 내 취미가 될 수 있을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즐겼고 또 하고 싶다면 취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좋다. 저 그럼 이제 자연 관찰을 취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새 바빠서 그냥 하루에 3분씩 자연 관찰하고 어떨 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자연 관찰 일기도 좀 썼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서 아, 이게 취미가 맞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걸 할 때 기분 좋고 행복하니까 취미 맞네요. 저도 항상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분야의 찐팬이나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떨쳐내고 싶어요. 왜냐? 취미는 마음가짐이니까. 아, 좋다. 취미는 마음가짐. 우리 이걸로 캠페인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서로의 취미에 대해 존중하자는 거요. 충조평판 뭔지 아시나요? 서로의 취미에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 취미에 들이는 시간이나 돈이 많든 적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뭐든 간에 그냥 그걸 할 때 내가 행복하면 그게 취미인 거죠. 저도 영화가 취미라고 말하면 그런 게 제일 싫었거든요. 아, 이거 모르면 시네필 아닌데. 아, 이 영화 안 봤으면 영화 좋아한다고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영화 봐도 뭐 짱구도 못 말려 극장판이 내 인생 영화여도 순수한 마음으로 즐겼다면 그게 취미죠. 그 순정에 충족평판 하지 맙시다. 맞아요. 취미인데 왜 기를 죽여요? 취미는 너무 소중해서 그런 거에 위축되면 안 되는 존재 같아요. 그럼 우리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자는 의미로 각자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거나 하찮은 취미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저의 하찮은 취미는 벤치에 눕기예요. 벤치에 누워서 햇살 맞으면서 노래 듣는 게 가장 순수하게 행복한 취미랍니다. 제 취미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혼자 산책을 나가서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랑 눈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정혜 씨, 파격적인 취미를 기대했는데 그 취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다면 지금 여기 다 잡혀가야 돼요. 벤치에 누워있기, 강아지랑 눈인사하기. 아, 다 너무 귀엽다. 아, 저 하찮은 취미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스타 스토리 올리기. 제가 원하는 사진, 문장, 그리고 제가 원하는 노래의 제일 좋은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수십 개 모이다 보니 벌써 저만의 아카이브가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현수 씨 스토리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멋지고 공들여 올린 것 같은? 진짜요? 뭔가 막 올린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 약간 꾸안꾸?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저도 하찮고 좀 찌질한 취미가 하나 있어요. 궁금해요. 원래 화차는 것들이 제일 귀엽잖아요. 저는 잠 안 올 때 무서운 괴담을 읽어요. 그리고 괴담을 읽고 후다닥 잠에 들려고 노력해요. 무서워서
아, 더 무서워지기 전에 빨리 자야겠다 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아요. 그럴 땐 무서워서 불도 다 못 끄고 무드등 하나는 꼭 켜고 자요. 아, 너무너무 귀엽고 좋은데요? 세인 씨도 취미 하나 더 공개해 주세요. 그렇다면 전 버리기요. 전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아침 저녁으로 냉장고 열어보고 재료들 정리하고 막 책상에 쌓여있는 거 싫어해서 뭐 버릴 거 선별해서 버리고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해진 곳을 보면 행복해져요. 멋진 취미인데요? 그리고 저는 햇빛 받기도 좋아해요. 그늘이 있어도 햇빛이 좋아요. 광합성 되는 느낌? 식물들이 광합성하는 느낌이 이런 걸까? 느끼는 거죠. 세인 씨 아마 전생에 식물이었나 봐요. 어머. 저도요. 저는 여름에 피부 타는 거 좋아해요. 물론 멋쟁이처럼 태닝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시계 자국도 나고 얼룩덜룩하지만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항상 여름에 직관 다녀오면 타서 시계 자국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름이구나 생각 들어요. 그나저나 신나게 취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1부 끝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렇네요. 우리 생각보다 취미 부자라 더 하다간 끝도 없겠어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지오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야구와 수학 문제와 함께 스트레스 풀면서 슬기로운 취미생활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정한 해우소에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쓰떡걸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고민이 없는 분도 듣고 싶은 노래나 스토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쓰고 떠드는 걸은 고민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고민 없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하네 만화책도 영화도 아닌 음악 감상도 아닌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취미가 같으면 좋겠다 난 어떤 다 물었더니 미안하지만 자기 취향이 아니라 하네
쓰고 떠드는 거래 두 번째 코너.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세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쓰떡거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쓰떡거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거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는데요. 아직 발간되지 않은 원고 초안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세인 씨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요새 새로 생긴 제 취미가 자연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한 2주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 근처 식물원에 가서 자연을 실컷 봤거든요. 그 초록을 잊지 못하고 그날 밤에 시 비슷한 걸 써봤는데 오늘은 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 여름을 품을 수 있다면. 지구상 모든 동물들의 숲을 데우려는 듯 쏟아지는 햇빛. 그 숨을 모두 모아 파란 장미를 피우려고. 느티나무 잎을 만들려고. 새 잎 사이 돌연변이 내 입을 만들려고. 더위에 익은 아기의 빨간 볼, 풀 죽은 강아지의 침, 저기 벤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녀의 땀이 만든 초록이다.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의 숨을 뺏어 만든 숲이다. 먹이사슬 끝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초록을 위해. 그 초록 안에 안길 수 있다면, 저 생명력 넘치는 숲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여름을 품을 수 있다면. 와. 세인 씨 너무 좋아요. 이번 여름 동안 이 취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아이보리색 원피스 입고 오셨는데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초록초록한 나무를 구경하는 세인 씨 모습이 그려지네요. 세인 씨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너무 예뻐요. 헐, 저도 글을 읽는데 햇살을 받으며 숲을 감상하는 세인 씨의 모습을 방금 봤어요. 어느 날 세인 씨가 보내준 예쁜 장미 사진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연 관찰 중이셨군요. 너무나도 행복이 느껴지는 취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취미 중 하나인 야구에 대한 제 애정을 담은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공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랑 축구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야구에 대한 글을 적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야구에 대해서 너무 밉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이 글을 쓰면서 야구랑 LG 트윈스랑 화해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글을 적던 날에도 야구 경기를 지고 있었거든요. 내 팀이 미워 죽겠는 그런 상황에서도 글을 적으니까 오글거리기도 했지만 나 야구 무지 사랑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글을 읽으며 대놓고 야구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목 공놀이 사랑하세요? 나는 방망이에 깡하고 맞은 후 담장을 넘어가는 공의 궤적을 사랑한다. 야구장에 들어서면 보이는 초록색 잔디와 흰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노을빛의 잠실 하늘을 사랑한다. 선수가 힘껏 배트에 공을 맞히고 베이스에 미끄러져 들어간 후 잔뜩 흙이 묻어있는 유니폼을 사랑한다. 타석과 마운드에서의 모든 순간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길 바라며 두 손을 모은다. 30% 남짓한 확률에 기대어 짜릿한 순간을 기대하며 응원가를 부른다. 어김없이 70%의 순간이 또 우릴 찾아오더라도 오늘의 실패가 쌓여 내일의 성공을 가져다 주리라 믿으며 격려의 박수와 함께 아쉬운 마음을 흘려보낸다. 야구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 8회 말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8회 말이다.
어김없이 웅장한 간주가 흘러나온다. 우리는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 외친다. 다리에서 뛰어! 눈앞에 펼쳐진 노란 수건의 물결, 박자에 맞춰 흔들리는 깃발, 그리고 목 놓아 외치는 팬들의 노랫소리. 단언컨대 우리는 사랑하는 팀의 영웅과 승리를, 그리고 낭만을 부른다. 사랑으로 부른다. 이 글 진짜 LG에 보내고 싶다. LG 트윈스에. 이렇게까지 야구를 사랑해주는 팬이 있다는 걸 알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전 야구에 그렇게 취미가 있진 않은데 정혜 씨 글 읽고 나니까 야구장 가고 싶어졌어요. 아, 영업당했다. 이 글을 보니까 LG 우승했을 때 눈물 흘렸던 정혜 씨가 떠오르네요. 옆에서 정혜 씨를 지켜보면 야구 얘기를 할 때 가장 눈이 반짝거리고 흥분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음이 느껴진달까요? 그 속에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니. 야구는 정말 정혜 씨한테 소중한 존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쓰기를 취미로 처음 맞이하게 됐던 날에 썼던 일기를 가져와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시험 공부할 힘이 없었는데 시험 전날 글쓰기 수업 가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번쩍 잠이 깬다. 글쓰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내 세계인데 첫째, 편안하고 둘째, 노력하고 싶다. 이 나이에 눈을 반짝일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빨리 심장이 뛰는 일이 새롭게 생기다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어쩌면 금방 날아갈 게 뻔한데, 어차피 나를 떠나갈 게 뻔한데 내가 왜 노력해야 할까 하고 생각했던 때가 떠오른다. 왠지 글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것 같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지치지 않을 만큼 미지근하게 노력하고 불타지 않게 오래오래 내 세계를 구축하는 데 써먹고 싶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자. 그럼 반드시 행복해진다. 너무 좋은데요. 왠지 글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이 문장도 좋고, 지치지 않을 만큼 미지근하게 노력하고 불타지 않게 오래오래 내 세계를 구축하는 데 써먹고 싶다. 이 문장은 제가 훔치고 싶어요. 취미나 본업 이런 걸 떠나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사랑하려면 현수 씨가 말한 미지근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배우네요. 제가 처음 봤던 글 쓰는 현수 씨는 멋진 소설을 짠! 하고 읽어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수 씨와 글쓰기의 첫 만남을 이렇게나마 느낄 수 있다니 너무 따뜻하고 귀여운 글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함께 좋아해봅시다. 응원합니다. 오늘 지호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취미에 대해 얘기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글도 써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아하는 게 없다는 말은 사실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했거나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일을 찾는 것, 그 속에서 미묘하든 강렬하든 순수한 감정을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인간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너무 거창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동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그 작디 작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노래 들으면서 2부 미완성 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바보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맘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막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happy happy things.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잎클로버 하트 편지님이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편안하게 듣기 좋아요. 듣기 좋은 팟캐스트를 하나 더 찾아서 기쁩니다. 이런 감사한 팟캐스트 앞으로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자면 대본을 읽는 느낌이 큰 것 같습니다. 주제의 틀을 미리 짜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순간마다 느끼는 감정이 담긴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요. 앞으로도 더 발전될 쓰떡거리 기대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배고파 빵 치킨님이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목소리 차분하고 너무 편해요. 김연아님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라디오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히 위로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스토걸 화이팅! 애정 가득한 피드백과 칭찬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애정의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진짜 피드백, 칭찬 다 감사드리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영차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스토걸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볼까요?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거를 찾아주시고요. 영상마다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마지막 곡으로 윰의 미스터 필굿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ipping alone here on this sunny day. You thought that you could bring me down, but now don't need all the wood 'cause I've got my fancy shades. I know I'll make my mama proud. Wow. Oh shoot, don't mean to be rude at all. I'm all set, all due respect because they call me Mr. Feel Good. I turn the rain into summertime. As long as the sun comes up, I got no bugs to give. They call me Mr. Feel Nice. Everybody knows I'm the type of guy. If you wanna kill me, I just come and try. Then you realize why they call me. They call me Mr. Feel Good. Good. Mr. Feel Good. Good. Wherever I go, I tend to make a scene. They said I'm bravo like I'm Johnny Man. Yeah, yeah. Should be on the cover of those magazines, but I don't really read that too bad. I'm good on my own. Don't tell me what to do, you weigh my past. I'm all set with all due respect because they call me Mr. Feel Good. I turn the rain into summertime. As long as the sun comes up, I got no bugs to give. They call me Mr. Feel Nice. Everybody knows I'm the type of guy. If you wanna kill me, I just come and try. Then you realize why they call me. They call me Mr. Feel Good. Good. Mr. Feel Good. Good. Mr. Feel 사랑해 내가 너에게 그저 받는 게 너가 나에게 그저 주는 게 아닌데 사랑해 기쁠 때 그저 함께 있는 게 슬플 때 너를 달래주는 게 아닌데 아직도 사랑을 몰라 틀린 것만 골라서 아직도 나를 잘 몰라 이상한 것만 골라 가는 말이 나쁘게 들려도 아픈 뜻은 없으니까 하지 말아줘
사랑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너가 말을 전부 듣는 게 아닌데 사랑은 서로 좋아서 좋겠다는 게 없이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게 Way up, way up,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way up,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Enough, enough. There's no celebrities here, so why's the bouncer taking everything so seriously? It's you and I. It's cool you feel the same. Like why's the DJ here if he's just pressing play? Kicking in the basement, kicking in the basement, hating all the same things too. If I need to pick me up, would you come and pick me up? I could really use a bud like you to pick me up. Way up, way up,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way up,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Way up,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Enough, enough. There's no one here that we know. I think I knew a girl who knew the host, but she's heading home. We're standing laughing at the disco ball. Like who'd invest in that when no one's looking at it? Kicking in the basement, kicking in the basement, hating all the same things too. If I need to pick me up, would you come and pick me up? I could really use a bud like you to pick me up. Way up, way up,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way up,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Way up,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Boy, it's good to know. Way up. To pick me way up, way up,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way up,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tt like you. Way up to the sky. When everybody here is sneaking in and getting high. Way up to the moon.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know I got a bud like you. Boy, it's good to
시간 운동